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단원으로 말하면 몇 단원이에요? 1단원이에요. 1단원 무슨 단원 얘기하고 있냐면 다항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단원 1단원의 이름은 다항식이고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단원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고마워요. 제목 뭐라고 써 있어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거. 적어도 오늘 최소한 몇 가지 배우겠구나. 두 가지 배우겠구나. 첫 번째는 뭐에 대해 배우고 항등식. 두 번째는 당연히 뭐에 대해 배우겠구나. 나머지. 이 두 가지만 공부하면 오늘은 집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게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머리에 털나고 항등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봅니다 하는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그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항등식이라는 게 한번 나와요.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우냐면 이걸 배웁니다. 이 기호 이름이 뭐지? 등호예요. 등호가 들어있는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부르죠? 근데 등식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배워요. 첫 번째가 방금 저기 써있는 무슨 식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식이 있다. 차이가 뭐였어요? 항등식하고 방정식. 항등식이라는 건 항등식의 뜻을 그렇지 그 말이 나와야 돼. 현우가 제대로 기억했어요. 항상 나는 이렇게 쓸게요. 성립하는 등식이다. 항등식의 뜻은 뭐라고요? 그럼 그거의 반대말 방정식은 뭐예요?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x에 1 집어넣었더니 참이 나와 2 집어넣었더니 거짓이 나와. 그럴 때 1을 방정식에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항등식은 그런 거 없이 x에 1 집어넣어도 2 집어넣어도 100 집어넣어도 항상 뭐가 나오는 거야? 참만 나오는 거지. 그게 바로 항등식의 뜻이다. 두 번째로 항등식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항등식의 성질을 아셔야 돼요. 항등식에 뭘 알아야 된다고? 성질.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럼 등식이라는 건 가운데 누굴 기준으로?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뭐라고 불러요? 좌변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을 뭐라고 부를까?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항상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럼 항등식이니까 왼쪽을 보니까 몇 x야? 오른쪽은 몇 x야? 그럼 이게 항상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b가 얼마겠네요? 3이요. 그럼 왼쪽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1. 왼쪽의 상수항은? 오른쪽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그럼 a가 얼마겠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항등식 문제예요. 굉장히 뭐하다? 쉽다. 근데 문제는요. 항등식은 런닝맨이 아니에요. 항등식은 뭐가 아니라고? 요즘 중딩쯤 되면 안 보죠 런닝맨. 런닝맨 저도 거의 안 보는 10년 전에 보고 안 본 것 같은데 런닝맨 특징이 가운데 뭘 써줘요? 이름 써주잖아. 뭐 유재석, 지석지 써놓잖아요. 항등식은요. 나 항등식이에요 라고 대놓고 써있다 안 써있다? 안 써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이거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요. 모든 실수 누구누구에 대하여 이런 말 나오면 이거 무슨 문제구나? 항등식 문제구나. 또는요. 누구누구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와도 이것도 무슨 문제예요? 항등식 문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단어. 이건 조금 어려운 단어 같던데. 무슨 실수? 무슨 실수? 그럼 이 임의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임의. 근데 임의가 무슨 뜻일까? 영어로 하면 간단해. 임의가 영어로 랜덤이야. 랜덤 뜻이 뭐지? 아무거나, 무작위로 아무거나야. x 어차피 언제 성립하니까. 항상 성립하니까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바로 항등식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있거나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임의라는 말. 물론 이거 말고 다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보니까 이 표현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거 무슨 문제다? 항등식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항등식 문제에서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항상 질문하는 거. 바로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해서 누구를 찾아내자. 미정계수. 다시 뭐라고요? 미정계수.
미정계수도 한자인데요. 일단 계수라는 건 다 아는 말이고 미자가 한자로 뭐냐면 영어로 써줄까? 이런 단어 알아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무슨 뜻이에요? 아직 미자야. 아직. 정은 무슨 정일까요? 맞아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정했니? 이번 겨울방학 때 뭐 공부할지 정했니? 정할 정이에요. 그럼 미정이라는 건 아직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그 안 정해진 개수를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항등식의 뜻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어차피 얘는 언제 성립하는 거니까 x 자리에다가 아무 숫자나 뭐 해도 괜찮아요. 대입해도 괜찮아요. x의 문제 보고 0 대입하고 싶어요? 1 대입하고 싶어요? 100 대입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언제 성립하니까. 두 번째, 항등식의 성질은 왼쪽하고 오른쪽이 뭐 해야 되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을 뭐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 푸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뭐 해보거나 비교해보거나 또는 그럼 언제 비교를 쓰고 언제 대입을 써요 선생님? 그거는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저절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가볼게요. 41페이지에 가보니까 우리 1번 문제가 써있어. 1번 문제. 1번 문제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다음이 x에 대한 무슨 식일 때? 이건 되게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다음처럼 그냥 항등식일 때 라고 주면 된다 안 된다? 항등식은 런닝맨이 아니라 그랬어. 이렇게 대놓고 항등식이라고 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자 봅시다. 이게 항등식 문제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뭐 아니면 뭐라 그랬어? 그럼 이걸 대입해보고 싶어요? 비교해보고 싶어요? 비교요? 현우는? 맞아요. 비교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얘를 한번 전개해 봅시다. 오른쪽은 전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전개하니까 뭐가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하니까 a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1 x제곱이고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ax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 플러스 3x고 상수함끼리 곱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비교하면 x세제곱 x세제곱 똑같네. a-1랑 b가 똑같아야겠구나. a 플러스 3이랑 2가 똑같아야겠구나. 따라서 a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있고 얘가 2 나와야 되니까.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a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나와요? 그게 뭐 나와야 돼요? 마지막 상수함끼리 비교해보니까 C가 얼마가 되겠구나? 3이 되겠구나. 그 밑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왼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오른쪽에 보니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bx 곱하기 x 마이너스 2 cx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할게요. 이것도 항등식이에요. 그럼 비교하고 싶어요? 대입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감이 잡히죠. 뭐 외우지 않아도 딱 보면은 얘는 비교해봐야지 얘는 대입해봐야지가 바로 보여. 그럼 성욱이가 한번 해보자. 오른쪽을 보니까 수많은 숫자 중에 x에다가 뭐 대입하고 싶어요? 오른쪽을 딱 보면 2요. x에 2 집어넣네요. 그럼 x에 2 집어넣어볼게. 왼쪽부터 2의 제곱 4에다가 2 곱하면 8 빼기 2 곱하기 6은 12 빼기 2요. 오른쪽은 2 집어넣으니까 얘가 0이 돼서 첫 번째 단락은 날아가고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서 두 번째 묶음도 날아가고요. 세 번째는 살아남아요. 2 곱하기 3이니까 몇 C가 되겠네요? 6C가 되겠네요. 8에서 12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6, C는 얼마가 되겠네? 마이너스 2. 현우 차례. 두 번째 뭐 대입하고 싶어요? A요? X에다가 A를 대입해서고요? 방금 전에 성욱이 형은 X에 2를 집어넣었어요. 너는 X에 뭐 대입할래요? 그렇죠. 솔직히 말할게요. 이 마이너스 1을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수학 포기하고 빨리 농사 짓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딱 보고 떠오르는 거야. 성욱이가 막 2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예요? 얘 보고 떠올린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럼 현우는 지금 뭘 보고요? x 플러스 1, a란 말 그만하세요. x 플러스 1을 보고요. x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2, 그 다음은요 더하기 6,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빼기. 그럼 여기다가 분홍색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니까? 0 첫 번째 날라가고 마지막도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가운데만 남아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몇 B가 되냐? 3B가 되고요. 왼쪽도 계산하면 6만 남아요. 그럼 B가 얼마예요? 2 마지막이요. 다시 성우기 차례. X에 뭐 대입할까요? 뭐 대입할 게 나왔나요? 여기 있잖아요. X-2를 보고 X에 뭘 대입했어요? 2 왜요? X에 2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까요? 0이 X 플러스 1 보고 X에 뭐 집어넣었어요? 2 마이너스 왜요? 그럼 뭐가 되니까요? 0이 돼 그럼 X를 보고 뭘 집어넣어야 돼요? 0이요 그렇죠. 오 그 왼쪽에 0을 집어넣으니까 누구만 남는 거고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겠죠. a 얼마예요? 2 이런 a, b, c를 전부 다 무슨 계수라고 부른다? 미정계수. 이 미정계수들을 항등식의 뭐랑? 성질과 뜻을 이용해서 내가 구한 거죠. 위에는 비교로, 아래는 뭐 대입. 이해됐습니까? 넘겨서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 2번에 보니까 이번에 바로 아까 런닝맨 얘기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자, 2번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이 항등식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2번에 1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등식 누가 써있어? 2k-1x 더하기 k 플러스 1y 마이너스 k 빼기 7은 얼마인데? 0 그 다음 뭐라고 밑줄 한번 쳐볼까요? 누구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관계없이가 나왔으니까 이거 무슨 문제인데? 항등식 문제인데 이것도 중요해요. 누구의 값에 관계없이야? K 그럼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누구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K 이게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이 문제는? K 맞아요. 근데 문제를 지금 볼게요. 위에 써있는 문제를. 지금 보니까 누구랑 누구로 묶여있어요? 그 말은 이 시를 보면은 누가 주인공처럼 보여요. X X 있는 애들, Y 있는 애들, 둘 다 없는 애들, X랑 Y가 주인공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문제는 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K 그럼 이걸 다시 전개해 주세요. 몇 X? 그 다음 몇 X? 주성호 입 벌려? 몇 Y? K Y 계속 따라 입 쉬지 말고. 그럼 이거를 누구로 정리해보자? K 그럼 K가 있는 애들끼리 묶어보세요. K 있는 거 K 묶어내니까 2X. K 있는 거 그렇지 플러스 Y. K 나머지는 K가 없는 애들끼리 써볼게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X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식이라고 했어? 항등식 그럼 항등식은 누구하고 누가 똑같아야 되거든. 작은 거 그냥 오른쪽은 뭐밖에 없네. 이 0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말이잖아. 0 곱하기 K 0에다가 0 더한 거. 그 말은 K의 개수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 상수항 자리가 뭐가 나와야 된다. 0 이해되셨나요? 오른쪽에 뭐가 나오면 0이 나오면 K의 개수도 뭐가 나오는 거고 0 상수항도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럼 갑자기 문제 수준이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거야. 2x 더하기 y 빼기 1도 뭐 나와야 되고 0이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7도 뭐가 나와야 되고 0이다 이해되시나요? 얘네들이 빼가지고 3x 플러스 6은 0, x는 마이너스 2, y는 5 찾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2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2번에 2번 문제. 2번에 2번은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봅시다. 2번에 2번. 모든 실수 X, Y에 대한 거기서 일단 끊어볼까요? 무슨 실수요? 모든 실수 그럼 모든 실수라는 말 보자마자 뭐가 탁 떠오른다고? 항등식 아, 근데 이건 누구누구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방금 전에 1번 문제는 K에 대한 항등식이었는데 2번 문제는 누구랑 누구에 대한 항등식? X랑 X랑 Y. 근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문제를 보니까 지금 누구로 묶여있냐면요 A하고 B로 묶여있어요. 그럼 A하고 B로 묶여있는 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얘를 빨리 누구랑 누구로 다시 묶어야 돼요. X랑 X랑 Y로 묶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전기 암산으로 할게요. 봐봐요. X 있는 애들 Y 있는 애들 둘 다 없는 애들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니까 몇 X 나와요? 그럼 AX 쓰세요. 여기 몇 X 나와요?
마이너스 bx 몇 x 있어요? EX 이렇게 써요. y도 써볼까요? 몇 y예요? 마이너스 거기서 y 묶어내니까 누구 남고요? 마이너스 2 몇 b에 몇 y예요? 3B 그 다음 마지막 몇 y 있어요? 마이너스 둘 다 없는 상수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0 나온대요. 오른쪽이 또 뭐 됐어요? 그럼 누구도 x의 개수도 0 나와야 되고 누구도 그럼 갑자기 또 무슨 문제로 바뀌는 거야? 연립방정. 이 두 문제가 항등식 문제예요. 됐슈 안 됐슈? 됐어. 오늘 수업 시간에 몇 가지 배울 거라고 했는데 중간에 그 중에 몇 번째 거 끝낸 거예요? 항등식 첫 번째 거 끝낸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걸 제가 끝낸 거예요. 항등식은 요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오늘은 좀 쉬워요. 곱셈 공식처럼 외워야 될 것도 없고요. 근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미리 설명드리면 다음 3단원 이름이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중3 때 경험해봤죠?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게 인수분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근슬쩍 2단원에서 곱셈 공식 안 외워도 상관없네 라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공식 수요일까지 안 외우면 너네 뒤질 수도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배울 게 뭐예요? 나머지 그럼 물어볼게. 현우야, 태어나서 나머지 정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처음 들어보지? 질문 바꿀게. 나머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니? 나머지를 언제 들었지? 나눗셈 했을 때 몫이 나오고 남는 것들을 나머지라고 부르지. 맞아요. 그럼 나머지가 나왔다라는 건 바로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거든.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면 나눗셈 하지 말고 누구를 이용해서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요. 원래 나머지를 구하려면 뭐 해봐야 돼요? 나누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딱 나머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나머지 정리라는 건 누구의 성질을 가지고 항등식 뭐를 구해보자. 나머지 근데 이게 봐봐 말이 돼 안 돼? 아니 당연히 선생님 나머지를 구하려면 나눗셈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3번, 4번을 풀 거예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건 이런 뜻이야.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데 내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서 초등학교 3학년이겠지? 2학년 때 나눗셈 안 배우지? 3학년 때 무슨 셈을 배우고 나면? 없어요. 나눗셈을 배우고 써있잖아 바보들아. 나눗셈을 배우고 나면 이 나눗셈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뭐 해봐야 돼요? 검사 확인, 검산. 수학에서는 정확히 검산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떤 나눗셈이 잘 된 나눗셈이야. 그럼 이 나눗셈의 무슨 식은? 검사식 항상 참이 나올까 거짓이 나올 수도 있을까? 항상 앞뒷말 다 자르고 말하지 마시고 다시요. 어떤 나눗셈이 잘 되었다면 그 나눗셈의 검산식은 항상 참이 나올까 거짓이 나올 수도 있을까? 참이 나오 항상을 앞뒷말 자르지 말라고 내 말을 다 듣고 항상 뭐가 나온다고? 포인트가 항상이야. 항상 참이라고? 그럼 그게 뭐예요? 아, 검산식이 바로 무슨 식으로 바뀌는 거구나. 거기에 모든 실수,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이무의 실수 이런 말 없더라도 무슨 셈이 나오면 나눴어 그 나눗셈을 뭐로 바꾸고 검사 그 검산식이 뭐가 되는 거구나. 그럼 항등식이 되니까 그 검산식에다가 뭐 해도 괜찮고 또는 그 검산식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뭐 해도 괜찮아. 비교 그 문제가 3번 문제야. 3번 해보니까 갑자기 무슨 셈이 나오거든. 나눗셈이 나와. 선생님 항등식 얘기 싫거나 갑자기 왜 나눗셈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그래. 문제에서 나눗셈을 알려줬어. 뭐를 뭐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 그럼 그 나눗셈에 무슨 식을 쓰면? 검사식 당연히 그건 뭐가 된다. 항등식 선생님에게 모든 실수라는 말 없는데요? x의 값에 관계없다는 말 없는데요? 이무의 실수라는 말 없어도 무슨 셈이 나오면 나눴어 그 나눗셈을 뭐로 바꾸고 그 검산식이 뭐라는 걸 이용하자? 항등식 그게 바로 3번 문제예요. 자, 1번에 가볼게요. 그럼 다항식 누구를? x 세제곱 더하기 원래 식을 문제 나온 그대로 쓰자면 이렇게 써야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뭐가 나오고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그 문제에 써있는 거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내가 여러분 나중에 뭐 노트 검사 이런 거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써있다. 뺨 때릴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다항식의 연산에서 나눗셈 시간에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나눗셈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 문제에서 무슨 셈이 나오더라도 얼른 뭐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은 누구는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누구랑?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곱하기 뭐 더하기 얼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이게 내가 쓴 이 등식이 이 식이 바로 무슨 식이 되는 거예요? 함등식. 그럼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뭐 해도 괜찮고 또는 왼쪽하고 오른쪽을 뭐 해도 괜찮아. 비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무슨 분해가 되네? 인수분. 그럼 우리 지금 몫이 얼마인지 알아볼라. 알아볼라. 안 나왔잖아. 뭐 구하면 구할 수 있으니까 아직 모르잖아. 그지? 그럼 간단하네. 이건 대입으로 풀까 비교로 풀까? 대입이죠. 얘를 보는 순간 x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1 집어넣으니까 왼쪽은 오른쪽은 1 집어넣으니까 슥 0으로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또 x 누가 2x래? x에다가 뭐 집어넣으니까 왜 여기는 그냥 2x야?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3이. 두 번째 얘를 보니까 x에다가 뭐 대입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슥 사라지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얘네들이 또 무슨 방정식 하면? 그럼 뭐 이제 a가 얼마 나오겠죠. 빼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5고 뭐 b는 7 나오겠죠. 대충 이해했어요? 네. 분명히 무슨 셈 문제였는데 그걸 뭘로 바꿔서 그 검산식이 뭐라는 거 이용해서 뭐로 풀었다? 대입. 그럼 2번 문제도 바로 써볼게요. 2번에 보니까 누구를 bx 플러스 2 얘를 뭐로 나누었더니 그럼 여기 있는 몫이 나올 거고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말은 나머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럼 나머지 안 쓰면 돼. 이게 끝이야. 아까처럼 이 부분이 무슨 분해가 되면 인수. 바로 뭐 하면 되는 건데 아쉽게도 얘는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곱해서 1이 되는 수 중에 더해서 1이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인수분해 아쉽지만 안 돼요. 그럼 이거를 대입법으로 풀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비교. 그럼 이제 몫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왼쪽을 보니까 몇 차식이야? 3차. 오른쪽도 그럼 똑같이 몇 차식이 나와야 돼? 3차. 왜냐면 함등식은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3차면 얘도 3차가 나와야 돼. 그럼 2차식에 누구를 곱해야 3차식이 나올까? 내가 질문을 다시 들어요. 2차식에 누구를 곱해야 3차식이 나올까? X. 지금 내가 한글로 물어보고 있어요. 2차식에 누구를 곱해야 3차식이 나올까?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건 몇 차식이 되는 거라고? 1차. 그럼 원래 1차식은 뭐라고 써야 돼? ax 더하기 b라고 쓰는 거야. 1차식은 원래 뭐라고 쓰는 거라고? A. 그럼 2차식은 뭐라고 써? 2차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는 거야. 3차식은 뭐라고 쓰면 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1차식이니까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되는데? ax 더하기 b라고 써야 되는데 딱 보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 나와야 돼? 그럼 여기랑도 곱해서 1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뭐라고 쓰면 되고 X. 그 다음에 여기가 뒤에 상수항이 뭐가 나오려면 2. 여기 1하고 누굴 곱해야 돼? 2. 이런 식으로 명탐정 혼란이 돼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오른쪽을 전개해보자. 이렇게 곱하니까 뭐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니까 2x제곱에 x제곱이 되니까 몇 x제곱이고 3X. 2x에다가 x 더하니까 몇 x고 3. 상수항은 뭐가 나옵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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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그럼 a 얼마? b도 3이. 이렇게 푸는 거다. 무슨 식이 나오면 나눗셈 식이 나오면 그걸 뭘로 바꿔서? 검산식으로 바꿔서. 그 검산식이 뭐라는 걸 이용한다? 함등식. 거의 귀에 딱지 않겠죠 지금쯤? 다 외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못 외우겠어요 하면은 이제 나 더 이상 못 가르쳐. 마지막에 4번 가면요 갑자기 색깔이 바뀌어요. 무슨 색깔로 바뀌네요? 빨간색으로 바뀌네요. 그 빨간색에 써 있는 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 보니까 왼쪽은 심플 뭐라고 써있어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는 잘 봐. a x-1의 세제곱 더하기 b x-1의 제곱 더하기 c x-1 더하기 d라고 쓰면 돼요. 맞아요? 네. 자, 여기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x-1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라고 읽어줘요. 이런 문제를 다시 이 좌변을 뭐라고 읽어준다고요? 지금 x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x-1 세제곱, x-1 제곱, x-1 상수항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3차, 2차, 1차 상수항 점점 뭐 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네. 내림차순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자, 오른쪽을 잠깐만 주목하신 다음에 오른쪽을 뭐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이 모양이 방금 전에 내가 그렇게 소리 질렀던 무슨 모양하고 조금 비슷하냐면은 검사도 맞아요. 왜냐면 누구를 3x 세제곱 마이너스 x 계속 이 벌리세요. 그거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x 마이너스 몫이 블라블라블라블라가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 나왔다. d 그럼 누굴 구하고 싶으면 d로 얘를 얘로 뭐 하면 되겠구나. 나눠줘요. 나눠주자. 근데 몇 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무슨 법으로 나눠버리자? 조립제법으로 나눠버리자. 뭘로 나누는 거니까? 1차식 뭐로 나누자? 조립제죠. 지난번에 조립제법이 제가 만능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조립제법의 한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몇 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 두 번째로 나누는 식의 x의 개수가 뭐라고 인식한다. 그럼 얘는 완벽하잖아요. 그럼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은요? 됐어요? 그걸 누구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x-1로 나눴으니까 여기다가 뭘 써줘야 돼요? 1을 써줘야 되는 거죠. 촬영이고 나발이고 집어 던지고 싶네 둘 다. 웃지마. 네. 첫 번째 거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둘이 써요. 둘이 더해요. 둘이 더해요. 그럼 얘가 바로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D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해서 잘 정리하면 그게 뭐 나오는 거야?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 이게 조립제법이었어. 누구를?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1라고 하지 말라고! 공부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네.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x 마이너스 여기에 1을 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x-1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몫이 얼마가 나왔고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나왔고 나머지가 얼마다? 4다. 그 나머지가 바로 D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요 안에 모양을 다시 관찰해 보세요.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몫이잖아요. x-1로 나누면 뭐잖아요? 얘가 뭐고요? 그럼 얘가 지금 몫이잖아요. 그럼 얘를 잘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런 모양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잠깐 얘를 한 번 더 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구성우 하라고 제발. 네. 아 네 말고 대답하라고 읽으라고. x 마이너스 얘를 뭐로 묶어내면 x 요런 모양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전에 이 모양이 무슨 식 모양이라고 했어요? 검산식 그럼 이 주어진 다항식을 이 다항식 몫을 누구로 나누었더니 x 마이너스 그럼 또 x만 나누기 몫을 x만 나누기. 그럼 첫 번째 거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게 두 번째 나머지 누구다? C C다. 그럼 마지막으로 얘 ax-1 플러스 b를 잘 정리하면 뭐가 나올 텐데. 근데 이것도 지금 무슨 모양이다? 이것도 무슨 식 모양이다?
몫을 누구로 나누었더니 X 몫이 얼마 나오고 A 나머지가 얼마다? 그럼 얘를 한 번 더 x-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요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무슨 차순 문제가 나오면 너네는 문제에다가 이거 쓸 필요는 없고요. 바로 보자마자 요렇게 계속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게 x-1에 대한 무슨 차순? 리빙차 지금 내가 설명한 건 뭐야?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야. 이해됐어? 이 모양을 정리하면 이게 무슨 식의 모양으로 바뀌니까? 검산식의 모양으로 바꾸니까 나눗셈을 통해서 나머지들이 바로 B, C, D가 되고 마지막 남은 A, 몫이 A가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이게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상하게 거기서 빨간색으로 해놔가지고 애들이 힘들어하곤 합니다. 자, 이제 47쪽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누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나머지죠. 그럼 나머지 정리 한번 볼게요. 잘 봐요. 선생님 보세요. 요거예요. 누구를 X 누구로? X 알파. 알파 뭐를 구해보자? 나머지 원래는 다시 아까 했던 말 원래는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선생님에서 눈 떼지 마세요. 칠판에서 책 보지 마세요. 나랑 눈 마주치려고 노력하시고 칠판 보세요. 다시 갑니다. 원래는 누구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X 마이너스 실제로 뭐를 해봐야 되는데 나눴어 방금 전처럼 조립배법을 하든 직접 나누든 나눠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무슨 식을 쓸 거다 나는? 검산식이 항등식이라는 걸 쓸 거다. 그럼 누구로 나누면 X 그거의 검산식을 한마디로 써버리면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난 지금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 식이 지금 검산식인데 검산식인 동시에 무슨 식이야? 그럼 x에 뭐 대입하고 싶어? 알파 x에 알파를 대입해서 나머지 얼마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요. 질문.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얼마일까요? f1이에요. 질문. g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일까요? hx를 3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얼마일까요? GT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어요. 얼마일까요? Q 마이너스 이해되셨어요? 나누는 식이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리다? 그러니까 정리가 이제 저희 나머지를 구하는데 진짜 뭐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로 바로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럼 쉬워 어려워? 쉽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문제로 장난을 칩니다. 무슨 장난을 치냐면 뭘 가지고 장난을 치냐면 누구를 가지고 차수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뭘 가지고 장난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현우한테 3학년짜리 사촌동생이 있어요. 그 사촌동생이 현우한테 물어봅니다. 오빠 나 나눗셈 배웠다. 배웠대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자랑해요. 현우 뭐라고 할 거야? 왜 틀렸다고 할 거야? 동생이 우겨. 아니야 오빠 나 이거 검산식도 배웠어. 4하고 2 곱한 다음에 7 더하면 4, 2, 8 나오잖아 15. 검산식도 맞잖아. 근데 왜 틀린 거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럼 먹는 거 야, 초등학교 다시 입학하시. 아이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워요. 실제로. 뭐라고 배우냐? 누구는 나머지 뭐 하는 수보다 나누는 수보다 커지면 돼요? 안 돼요? 안돼 4로 나누었다는 건 몇 개씩 묶었다는 거야. 4개씩 너네 수련회 가가지고 15명이 둥글게 하다가 4명 했는데 4명씩 두 커플 있고 7명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돼? 안 돼? 안돼요 4명씩 뭉치란 얘기잖아. 그럼 나머지가 4보다 커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구는? 나머지는 뭐 하는 수보다 나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작아요
작거나 같은 것도 아니야. 오로지 작아야 돼. 그지? 근데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자연수의 나눗셈이야?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우리 다항식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럼 다항식의 크다 작다는 뭘 보고 찾을까? 다항식의 크다 작다는 뭘 가지고 찾을까? 차수. 그래서 차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fx를 만약에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10차식. 그러면 나머지는요 1차식보다 뭐 해야 돼요? 그럼 작아. 1차식보다 작으면 몇 차일까? 0차겠지. 0차. 1보다 작으면 0차지. 0차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뭐 R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fx를 만약에 몇 차식으로 나눴대요. 2차식. 그럼 나머지는 몇 차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2차보다 작으면 몇 차예요? 1차식. 이렇게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fx를 마지막으로 몇 차식으로 나누었다. 3차식. 그럼 나머지 뭐라고 써야 돼요? 2차식. 한글로는 2차식이라고 쓰지만 실제로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ax 플러스 bx. 이해됐어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장난을 조금 치세요. 별로 어려운 장난은 아닌데 애들은 이상하게 힘들어 하더라.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볼게요. 5번 문제는 틀리면 농사지으러 가셔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다항식 누가 있었어요? fx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요? 그냥 x제곱 더하기 플러스 ax 플러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누구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 나왔다? 4. 누구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이 말이지? 그럼 보세요. fx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요? 그럼 x-1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x자리에 뭐 대입하라는 뜻이라고? 그럼 1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 빼기 1 더하기 a 더하기 5가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2 더하기 5 7이니까 7이 넘어가면 a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x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3번 곱하니까 얼마? 거기다가 3을 곱하면 몇 분의 1이야? 3분의 1 제곱하니까 얼마?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몇 a? 3. 더하기 얼마? 5.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 a가 지금 얼마라는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얘네 둘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5니까 답은 얼마다? 4. 지금 내가 3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데 나눗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냥 바로 뭘 가지고 풀어버렸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나눗셈의 무슨 식이? 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3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x의 3분의 1 대입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x의 1 대입. 하나만 더 풀어보죠. 2번 문제 어떤 다항식이 있었어요? 성우가 읽는 습관 가지라니까 성우가 읽는 습관을 가지라고요. 읽는 습관을 자꾸 어리버리 얼타지 좀 말고요. 누구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 나왔대요? 여기서만 끊을게요. 그럼 x-2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라는 건 x에 뭘 대입하면 그럼 2 대입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는 얼마다? 두 번째 힌트가 있어요. 누구로 나눠버리면요? 나머지가 얼마가 나온대요?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x에 뭐 집어넣었다는 거야? 돌개돌이 진짜. 왜 안 하는 거야? 왜 자꾸 혼자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고 왜 그러? 아니 같이 따라오라고 성우가. 선생님 칠판 볼 땐 칠판 보고 선생님이 책에 있는 거 책에 보고 해야지. 그럼 얘네들도 또 무슨 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원립 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선생님 설명을 제발 잘 들어요. 질문도 듣고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들이 전부 다 뭐가 나와요? 상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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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항. 그럼 아직 우리 5번 풀었어요. 6번 문제는 보나마나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일까요? 아마도 그러겠죠.
넘기진 않았지만 7번 문제는 당연히 뭐일까요? 쟤는 혼자 또 저기 펴놓고 있지. 돌겠다. 주워먹어 진짜 죽어버리겠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우 돌겠다. 6번 한번 읽어볼게요. 현우야. 누구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나? 봐봐. 수학이 좋은 게 이런 거야. 한글로 쓰면은 fx를 x 더하기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1이다. 엄청 길죠? 근데 이걸 식으로 쓰면 굉장히 간단해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다? x 바로 4고 4. x 플러스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됐어요? 이걸 5글자로 무슨 정리? 이게 나머지 정리. 이게 5글자로 무슨 정리? fx를 자 이거 보고 말해봐. 이거 보고 fx를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쓴 거 보니까 누구를? fx를 누구로? x 플러스 4로 뭐 했더니? 그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다? 한글로 쓰면 이렇게 긴데 그걸 식으로 쓰니까 굉장히 간단해진다. 이게 5글자로 무슨 정리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누구로 나누었더니? 그럼 x-3으로 나누었다는 건 f3이라는 뜻이네. 얼마 나왔다? 끝. 이 두 줄이 힌트예요. 이 두 줄이 힌트예요. fx를 x 더하기 4로 나누면 나머지 11이고 fx를 x 빼기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다. 질문이 뭐예요? 누구로 나눈? 뭐를 구해봐라? 봐봐. 방금 나왔잖아.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니까 몇 차식이야? 그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가 나올 때는 눈으로 쓰자고. 무슨 식을? 누구는 누구로 나누었어요? 몫이 얼마인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럼 한글로 쓸게요. 저는 목. 그 뒤에다가 뭘 쓸 차례인데 몇 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식이 나올 거라서 여기다가 뭐라고 무조건 써야 된다. 1차식은 무조건 ax 더하기 b. 그럼 이 식이 무슨 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뭐 대입하고 싶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슉 사라지고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또 x에 뭐 대입하면 왼쪽은 오른쪽은 3 집어넣으면 몇 a? 이게 문제인데 f-4?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여기 있네? 얼마랬지? f3?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여기 있네? 그럼 또 얘네 가지고 무슨 방정식 풀어주면 둘이 빼면 마이너스 7a가 14 나와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와요. 그럼 답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답은 뭘 찾아냈냐면요 fx를 얘네 둘로 나눈 뭘 구하랬으니까 나머지를 구하랬으니까 a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b 자리에 뭐 집어넣어서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2, b는 3이라고 쓰면 안 돼.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됐냐 안 됐냐? 네. 2번 가보자. 하나만 더. 2차식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1차식보단 약간 귀찮아지는 거지. 무슨 식을 써줘야 되니까. 검산식을 써줘야 되니까. 귀찮긴 하지만 푸는 법은 간단해요. 2번 문제. 누구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두 번째 또 fx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읽은 걸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질문은 뭘 찾아야 되냐면요 누구를 누구로 나눠? 나는 이런 문제를 풀면서 무슨 얘기를 항상 해주냐면 수학이라는 과목과 영어라는 과목을 비교했을 때 뭐가 훨씬 쉬운 거다. 수학이 훨씬 쉽다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 항상 말을 해줘요. 영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두 글자로 문법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잖아. 영어의 규칙이 문법이잖아. 영어에 동사라는 게 있대요. 근데 동사를 뭐로 바꿀 때 과거 시제로 쓸 때는 뒤에다가 뭘 써줘야 되는데 동사 뒤에다가 뭐 d나 ed를 붙인대요. 그렇게 분명히 규칙을 가르쳐요.
그런데 애들이 물어봐. 그럼 먹다 eat의 과거는 eated예요? eat의 과거는 뭐예요? 에이트. 왜요? 과거는 ed이 붙인다면서요. 그냥 예외죠. 불규칙 동사라고 부르죠. 그런 거 보고 eat, ate, eaten 외우잖아. run, ran, run 외우잖아. 영어는 뭐 투성이야? 예외 투성이야.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다 그걸 다 외워야 돼. 근데 수학은 안 돼. 선생님 fx 앞에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그런다고 달라져 안 달라져? 지금 어떤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 나누면 뭘 구하는 거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방금 전에 풀었던 1번 문제랑 똑같이 무슨 식을 쓰자? 검산식 쓰자라는 거야. 그냥 검산식. 이거를 뭐로 나누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 나올 거고 몇 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뭐가 답이다. 나머지는 뭐다? ax 더하기 b 1차식이다. 그런 다음에 여기 가만히 째려보니까 x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2 집어넣으면 여기는 4 빼기 2 플러스 1 곱하기 f2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쑥 사라지고 몇 a 플러스 b. 잠깐 f2가 얼마나 그랬지? 그럼 여기 3에다가 여기도 3이에요. 3하고 3을 곱하니까 뭐라고 쓰면 돼? 이해됐어요? 앞에 뭐가 붙어있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한 번 더요. 얘를 보는 순간 2 말고 뭐도 대입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0으로 슥 사라지고 여기가 뭐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 f-2가 얼마랬어? 여기는 7이거든? 7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얼마가 나와? 이렇게 연립하면 둘이 더하니까 b는 1이고 a는 4가 나오겠다. 됐나요? 그럼 b는 1이고 a는 4가 나옵니다. 답은 이렇게 쓰이지. 그럼 안 봐도 7번 문제는 뭐라고? 7번 문제는 안 봐도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5번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6번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7번은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한번 가보자.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한번 볼게요. 다항식 누구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고 누구를? fx를 또 누구로 나누었다고? 나머지가 얼마다? 자, 질문은 뭐예요? 누구를? 누구로 나누었을 때? 곱하기 x 플러스 1로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써봐라. 그럼 몇 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뭐라고 써야 돼요? 몇 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 몇 차로 써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2차식부터 뭐라 그랬냐? 1차식으로 나눌 때는 굳이 검사식 안 쓰고 바로 답이 나와요.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 x에 알파 집어넣어서 뭐라고 쓰면 돼요? f 알파. 그런데 방금 전에 6번 문제에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부터는 반드시 귀찮아도 뭐를 쓰라 그랬어. 그럼 이것도 무슨 식을 써보자. 누구는? 뭐 곱하기? 이 문제가 왜 빨간색으로 갑자기 색깔이 바뀌어있냐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하면 여기다 뭐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두 번째는 뭐 대입해요?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 있어요? A랑 B랑 대다수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 모르는 문자가 몇 개 있어요? 근데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요. 1하고 마이너스 1. 그럼 연립 방정식 문제에서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방정식이 하나야. 그럼 그 방정 x랑 y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야. 3차식으로 나누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3차식이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에서 숫자를 몇 개 대입할 수 있으면 3개 대입할 수 있으면 그건 쉬운 문제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검산식을 써봤더니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밖에 안 보여. 근데 모르는 문자는 몇 개야? 3개. 그래서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고 발전이라고 써 있을 거야. 필수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푸냐? 잘 들어 설명. fx라는 식을 쪼개봤더니 몇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보고 지금 몇 개의 덩어리라는 생각이 드니? 3개? 2개? 2개. 정답은 사실 4개예요. 정답은 4개는 저는 2개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잘 봐. 이거 항이 몇 개예요? 2개. x하고 플러스 3. 이건 항이 몇 개예요? 왜요? 여기도 2개. 이것도 2개 아니에요? 그런데 2개예요? 한 개가 아니고요. 왜 한 개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우는 게 무슨 기호는? 곱셈 기호랑 나눗셈 기호는 뭐 해버린다? 그래서 가운데 뭐로 묶여 있으면 곱하기로 묶여 있으면 항이 몇 개가 아니라 몇 개야 그냥. 1개. 됐죠? 여기 보니까요 이 사이사이에 무슨 기호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하나. 그지? 그 다음 여기도 둘. 그 다음 셋. 여기 넷. 그러니까 항이 몇 개냐 하면은 항이 몇 개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4개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질문이 몇 개의 덩어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얘가 한 덩어리, 그 다음 얘가 한 덩어리 이렇게 생각할게요. 됐어요? fx의 검산식을 썼더니 fx가 몇 덩어리를 더한 거다? 자, 첫 번째 들어갈게요. 누구를 누구로 나누면? 그럼 fx가 지금 이 식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덩어리를 누구로 나누면? 그럼 나머지가 생길까 안 생길까? 첫 번째 덩어리는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생길까 안 생길까? 첫 번째 덩어리는 x-1의 제곱을 뭐로 가지고 있어요?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덩어리 보니까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몫이에요. 첫 번째 덩어리는 누구를? 뭐로 가지고 있어요?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개로 나누면 나누어 뭐해진다? 떨어진다라는 거야.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생긴다는 뜻이야? 안 생긴다는 뜻이야? fx라는 걸 2개의 덩어리로 쪼갰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근데 잠깐만, fx는 나머지가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 돼. 근데 첫 번째 덩어리에서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그럼 어디에서 나머지가 생겨야 돼? 뒤에서. 누구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생겨야 된다. 왜? 문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fx를 3차식으로 나눈 걸 검산식으로 썼더니 fx가 2개의 덩어리로 쪼개지는데 앞에 덩어리에서는 얘네들로 나눌 때 나머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덩어리를 얘네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생겨야 된다. 그럼 이거 보니까요. 어라? 왼쪽 몇 차식이에요? 오른쪽도 몇 차식이에요? 그럼 몫이 뭐가 돼야 될까요? 몫이 1차식 되면 될까요? 몫이 3차식 되면 될까요? 그럼 몫의 정체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럼 상수항이라면 x제곱의 개수를 비교해 볼게요. 왼쪽은 x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그럼 여기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얼마 나올까?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몫이 얼마가 되어줘야? a가 되어줘야지. 왼쪽이 몇 x제곱이니까 오른쪽도 몇 x제곱이 나와야 돼. 근데 현재는 몇 x제곱이야? 그냥 x제곱이지. 거기다가 뭘 곱해줘야? 그래야 똑같아지겠지. 따라서 몫이 얼마가 되고 a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다. 그럼 얘를 전개해 볼게요. 몇 x제곱? 그 다음 몇 ax? 거기다 3x 더하니까 이렇게 되고 상수항은? 그럼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뭐 해버리면?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누구 얼마다? 이게 첫 번째 줄 가지고 찾은 거예요. 아까는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였는데 이젠 B랑 C가 다 뭐로 바뀌었으니까 모르는 문자 몇 개네? 한 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힌트로 그거 끝내면 되겠죠. fx를 뭐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3. 근데 나 앞에 덩어리는 나머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럼 똑같이 누구를? 뒤에. 누구를? ax 플러스 c. 누구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다? 3. 그럼 몇 차식으로 나눌 때는? 1차식 나눗셈 검산식 쓸 필요 있어 없어? 그냥 바로 x에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얼마 나온다? 3.
그런데 우리는 B가 지금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C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A 플러스 여기다 대입해 줄게요. A에서 B를 빼래요. 이걸 빼니까 E 플러스 C를 더하래요. 그게 얼마래요? A 더하기 2A 더하기 A는 몇 A? 마이너스 3 더하기는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A 얼마다? 1. 그럼 A가 1이라면 B도 1이 되고 C는 3이 되니까 이 답이 1x제곱 1x 더하기 얼마가 됩니다. 이게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빨간 색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지금 내가 가르친 거에 새로운 공식이 나오거나 새로운 논리가 나오거나 그런 건 있어 없어? 그냥 풀던 거 똑같이 푸시면 된다라는 거야. 차이점이 있다면 좀 풀이가 뭐해져도 길어져도 쫄 필요 없어. 사실상 이거 세 줄은 문제 쓴 거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에 답 나오는 거야. 또 풀이가 긴 것도 아니지. 이해됐어? 문제에서 몇 차식으로 나눌 때부터는 2차식으로 나눌 때부터는 무슨 식을 꼭 써줘야 된다? 검산식을 써줘야 된다. 근데 이 문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5번 6번처럼 대입하면 답이 안 나온다. 왜 답이 안 나온다?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밖에 없는데 2개밖에 없는데 모르는 문자는 몇 개니까. 이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다. 그럴 때는 fx를 몇 덩어리로 봐서 2덩어리로 봐서 앞에 거 덩어리는 얘네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어디서 나머지가 생겨야 된다. 그 검산식을 써주면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계속 똑같은 거. 8번하고 9번 문제 보시면요. 이 8번하고 9번은 사실은 이제 함정 문제, 함정 문제. 함정이라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수학은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규칙이 바뀌는 거 있다 없다? 자, 8번 문제 읽어보세요. 누구를? 누구로 나누었대요? 그럼 몇 차식이니까? 나도 모르게 바로 검산식 쓰고 있어요. 나머지가 얼마 나왔다? 방금 여러분이 읽은 걸 제가 검산식으로 쓴 거야. 질문은 뭐예요? 누구를? 누구로 나누었을 때? 좀 잘 생각해봐라 얘들아. 오 선생님 F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쫄 필요 있어 없어? 수학은 그런 거 안 중요하다니까. 누구로 남은 나머지를 구하려면 그냥 x에 바로 뭐 대입하면 돼요? 그럼 x에 2 대입하니까 답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f 이게 얼마냐? 이게 질문이에요. 여기에 그동안 못 봤던 이상한 거 나왔다고 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x-2로 남았으니까 x에 뭐 대입하자? x-3으로 나누면 x에 3 대입하자. x 플러스 5로 나누면 x에 마이너스 5 대입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여기 힌트 있잖아. 우리 뭐 구하는 게 미션이야? 그럼 누구 자리에다가? 뭐 대입해요? 1 대입해봐요. f1은 1 더하기 1 빼기 2가 얼마지? 사라지네. 1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3은요? 어렵냐? 그러니까 수학이 이런 거야.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건 니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어렵게 생각이 드는 거고 선생님이 절대로 하루에 양을 많이 안 나가요. 지금 한근식부터 여기까지 도저히 머리가 소화하기 어려운 용량이에요. 계속 똑같은 말 내가 반복하고 있어. 똑같은 말. 머릿속에 거의 주입시키려고. 이 그림 내가 일부러 안 지우는 거야. 머릿속에 한 번 더 보라고. 계속 또 보라고. 머릿속에 정리가 예쁘게 돼 있어야 돼. 오늘 배운 단원 이름, 그 단원에서 소주제, 그 관련된 내용들 많지 않아요. 6개밖에 안 돼요. 이 정도도 못 외우겠다? 농사 지으시라고요. 근데 요즘은 농사도 머리 나쁜다고 지어요. 9번 가볼게요. 좀 이상해요. 누구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뭐가 나왔어? 아니요, 몫을 알려주네? 우리 오늘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몫을 알려주는 거 있었어? 아니요. 원래는 그냥 나머지만 알려주는데 뭐까지 알려줬네? 그러니까 찝찝하니까 검사식 쓸게요. 몫을 뭐라고 놓고 QX라고 나눠 썼어요. 그 다음 또 힌트 있어요? 누구를? 누구로 나누었대요? 그럼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 하면은 Q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지. 그게 얼마다? 3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게 두 가지 힌트예요. fx를 x-2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5다. q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근데 질문은 뭐예요? 질문?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 한마디로 뭐 구해보라는 뜻이야.
f-3을 구하라는 거지. f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뭘 구하라는 뜻이에요? fx. 그럼 우리 fx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모나 써있다는 게 fx가 이거라고 바보들아. 써있잖아 니들 눈앞에. 그럼 여기 x 누구 자리에다가 x가 누굴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럼 누구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빼기 2니까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그 다음 q 얼마? 마이너스 3. 더하기 얼마? 5. 그럼 q 마이너스 3이 얼마니까? 3. 그럼 3하다가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10 거기다 5 더하면 마이너스 10 이해됐어요? 네. 여러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런 건 안 배운 것 같은데 이런 건 안 배운 것 같은데 그런 모양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지만 수학이 재밌는 건 뭐냐면 뭐가 없어? 예외가 없어. 수학은 푸는 방법에 예외가 없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그냥 보자마자 뭐로 바꾼 다음에 그 검산식이 뭐니까 뭐 해보거나 뭐 해보거나 이거 중에 하나라는 나머지 없어. 계속 이걸로 똑같은 말 내가 문제 바꿔가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야. 걔 중에 모양이 조금 독특한 게 나오더라도 쫄 필요가 있다 없다. 영어는 예외 추성이니까 새로운 거 하면 쫄리잖아. 혹시 예외일까 하니까. 옛날에 나 문법식 아직도 기억나.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도 명사로 쓸 수 있고 동명사도 명사로 쓸 수 있어. 명사니까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 하지만 어떤 동사들은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써야 되고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목적어로 써야 되고. 이런 거 배운 적 있냐 우리? 중학생도 배우냐? 그런 거. 선생님들이 외우는 방법이 뭐 쉽게 알려주긴 하겠지만 원칙은 있어 없어? 그냥 외우는 거잖아. 왜 그래? 왜? 미국 애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냥 외우는 거지. 근데 수학은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무슨 정리라는 게 나오냐면 7번 볼게요. 제발 책 보지 말고 무슨 정리가 나와요? 인수. 인수정리 사실 나머지 정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수정리라는 건 뭐냐면 나머지를 구해봤더니 나머지가 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냐면 나머지가 뭐가 나오는 경우들? 0이 나와. 그럼 그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 초딩식으로 말하면 그다음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용어로 할게요.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2를 뭐로 가진다? 약수로 가진다. 어떤 자연수가 3으로 나누어 떨어졌어. 그럼 3을 뭐로 가지는 거야? 근데 우리 다항식에서는 약수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면은 인수라는 말을 쓰죠. 그럼 약수로 가진다는 말 대신에 무슨 가진다? 뭘로 가진다? 인수가. 이 세 개가 다 뭐 한 말이다. 그럼 잘 생각해봐. 수학에서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를 구하는 문제인데 나머지. 만약에 나머지가 뭐가 되면 0. 0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뜻이야?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존재하지 저 없다라는 뜻이잖아. 없다. 나머지를 구하려고 나머지 정리 썼는데 나머지가 없어. 그럼 그걸 나머지 정리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슨 정리라고 쓰고 인수.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그거를 뭐로 가진다? 인수. 이걸 무슨 정리라고 불러? 인수. 어려운 말 아니고 그냥 나머지가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누어 떨어진다. 자 보세요. 10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한 장 넘겨서 10번에 보면은 이렇게 써있어요. 다항식 뭐가 써있어? 3x 플러스 10. 얘네 둘을 뭐로 나누어 누구하고 누구를? x 마이너스 2. 밑줄 한번 쳐놓을까요? 인수로 가진다. 뭐로 가진다? 인수가. 그럼 인수로 가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인수로 가진다? 나머지가 나머지가. 그럼 x-인수로 가진다. 그 말은 x-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x-3을 인수로 가진다는 건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그럼 x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얼마가 되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2이에요. 미안해. 플러스 2b. 그 다음은요? 이게 지금 누구로 나눈 나머지인데 x-2로 나눈 나머지인데 얘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나머지가 얼마 나와야 돼? 0. 또 누구를 인수로 가진다는 말은 얘로 뭐 했을 때 나머지. 나머지가 얼마다? 0이. 그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x에 뭐 대입하면 돼? 3의 세제곱 27에 3 곱하니까 9에 플러스 3 플러스 10
방정식 풀어주면 연립 아까처럼 나머지는 뭐 나온 게 나머지 자리에 뭐만 써주면 영. 그럼 그게 무슨 정리가 되는 거야? 소리스 라스트 11번 똑같네요. 누구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 몇 차식으로 나누었어요? 2차식. 그니까 그냥 무슨 식을 쓰자고요? 검산식. 그 나누어 떨어지니까 저기 나머지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지금 검산식이에요. 그럼 x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1 대입해요. 그럼 오른쪽은 뭐 나오고요? 여기 또 뭐 대입하고 싶어요? 2. 마이너스 2. 얘도 뭐 나올까요? 뭐 해주시면 누구랑 누구 나온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무슨 정리다? 예스 오늘 배운 게 뭐예요? 단원 이름 시작. 항등식과 나머지. 항등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항등식의 뜻은 언제 성립하는 거? 항상 x에 뭐 아무거나 뭐 할 수 있다? 대. 항등식의 성질은 누구랑 누구가 같다? 400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비교할 근데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알려주지 않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슨 정리? 나머지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 하지 않고 나머지 뭐를 이용해서 검산식. 식이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뭐를 구하는 거 그걸 나머지 정리 구체적인 방법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바로 x에 뭐 대입해서 R. 얘가 0이 되는 알파를 대입해서 뭐라고 쓰면 된다 FR 근데 2차식이나 3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금 귀찮아도 무슨 식을 써주세요 검산식. 항상 뭘 가지고 장난친다 합스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단원 마무리 지을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 번째 3단원 이름은 인수분해입니다. 곱셈 공식을 까먹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곱셈 공식 가지고 풀어오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어요.